에드루 클레먼츠 창작 동화 프린들 주세요. 5번째 이야기 발표. 이튿날 점심시간이 되자 닉은 벌써 가슴이 죄어드는 것 같았다. 7교시가 다가오고 있었다. 닉은 교실 앞에 나가 서 있게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아이들의 눈길이 닉에게 쏠릴 것이다. 선생님도 눈에 불을 켜고 닉만 노려보고 있을 것이다. 닉은 메모지를 몇 번이나 훑어보았다. 최초의 국어사전, 국어의 발전, 윌리엄 세익스피어, 프랑스어와 독일어에서 온 낱말, 요즘 쓰이는 낱말, 옛날에 쓰이던 낱말, 새로 만들어진 낱말, 앵글로색스너, 라틴어와 그리스어의 어원, 국어,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되었다. 어젯밤에 세운 야심찬 계획은 대낮에 학교의 환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그것은 터무니없는 계획 같았다. 학교 시계는 참 이상하다. 수업 끝나고 축제에 가기로 한 날은 수업 시간마다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고 하루가 꼭 3주쯤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발소에 가거나 옷을 사러 가야 하는 날은 수업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린다. 그럼 오늘은 당연히 점심 먹고 나서 5교시와 6교시는 순식간에 지나갔다. 7교시 시작종이 울리자 그레인저 선생님이 들어왔다. 선생님은 성큼성큼 4걸음 만에 교실 한쪽에 있는 선생님 책상 앞에 가서 출석부를 펼쳤다. 그러고는 아이들을 쓱 훑어보고 2 군데에 조그맣게 표시했다. 선생님이 닉을 쳐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수업하기 전에 발표를 듣기로 했지요, 니콜러스. 7교시가 시작된 지 15초 만에 닉은 교실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닉은 침을 꿀꺽 삼키고는 꼬깃꼬깃해진 메모지와 책가방을 들고 앞으로 나갔다. 선생님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닉은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커다란 사전 옆에 서고 선생님은 교실 뒤쪽 책장 옆으로 가서 등받이 없는 높은 의자에 꼿꼿이 앉았다. 오늘은 남색 투피스를 입고 있었다. 닉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발표를 시작했다. 맨 먼저 얘기할 건 최초의 국어사전이. 그때 선생님이 끼어들었다. 미안하지만 제목은 없니? 닉은 어리둥절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제목이요? 아니요. 제목은 안 정했는데요. 여러분, 발표를 하거나 보고서를 쓸 때는 제목을 꼭 붙이세요. 계속해라, 니콜라스. 선생님은 웃으면서 닉에게 고개를 끄덕해 보였다. 닉은 다시 발표했다. 먼저 선생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제목, 사전 하고 말했다. 아이들 2-3명이 키득거렸지만 닉은 웃지 않고 진지하게 발표해 나갔다. 최초의 국어사전은 1700년대 사무엘 존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무엘 존슨은 영국의 런던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책도 많이 썼는데 자기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쓸만한 사전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전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전에도 사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존슨의 사전이 그 사전들과 다른 점은 무엇보다도 엄청난 양입니다. 존슨의 사전에는 43,000개가 넘는 낱말이 실려 있었죠. 아이들은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일제히 우와! 우와! 하고 탄성을 질렀고 그 바람에 닉은 잠시 정신을 빼앗겼다. 닉은 선생님이 자기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선생님을 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선생님이 눈빛은 오히려 다정함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선생님들이 의례 그렇듯이. 선생님은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고 나서 말했다. 계속해라, 니콜라스. 시작 부분이 참 좋구나. 닉은 웃으려다가 자기만 빤히 쳐다보는 아이들을 보고는
다시 메모지를 꽉 움켜쥐고 발표를 계속했다. 사무엘 존슨의 사전은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낱말을 골라 그 낱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많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다라는 낱말은 113가지 쓰임새가 있고 발표는 12분 동안 순조롭게 이어졌다. 닉은 앞에 나와서 발표하는 것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다. 5분쯤 지났을 때 선생님은 발표를 잠깐 멈추게 하고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다른 사람이 발표하는데 소리내어 하품하거나 책상에 엎드리는 건 예의가 아니에요. 선생님 말고는 아무도 닉의 발표에 관심이 없었다. 닉이 고개를 들어보면 선생님은 계속 웃음을 띠고 있었다. 선생님의 눈빛은 차갑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선생님은 흐뭇해하며 닉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고개를 끄덕이고 이따금 핵심을 잘 짚었어요 라든가 그래 바로 그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었다. 하지만 닉이 다시 고개를 들어보니 선생님은 슬며시 시계를 보고 있었다. 벌써 18분이나 지났다. 결국에는 닉의 계획이 성공할지도 모른다. 이제 2단계에 들어갈 때다. 닉은 집에서 쓰는 빨간 사전을 책가방에서 꺼냈다. 선생님이 추천한 곳으로 아이들도 대부분 그 사전을 가지고 있다. 닉이 말했다. 이건 제가 낱말 숙제할 때 쓰는 사전인데요. 어젯밤에 맨 앞장을 보니까 바로 거기에 사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바로 이 사전의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발표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전에서는 니콜라스, 닉은 고개를 들었다. 선생님이 높은 의자에서 내려오면서 의자 다리가 교실 바닥에 긁혀 끼익 소리가 났다. 아이들은 고개를 번쩍 들고 다시 주목했다. 선생님은 웃음을 띤 채 눈썹을 치켜 올리며 손목시계를 가리켰다. 그런 건 각자 집에서 읽어도 되겠구나. 자, 존이 손을 번쩍 들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했다. 선생님, 저는 빨간 사전이 없어요. 파란 사전이에요. 그러자 몇몇 아이들도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다. 저도요. 선생님은 불쾌한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좋다, 닉. 하지만 짧게 해라. 다른 공부도 해야 하니까. 닉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끄덕했다. 그러고는 안경을 고쳐 쓰고 사전을 읽기 시작했다. 이 현대국어 사전이 지금까지 나온 사전 가운데에서 가장 복잡하고 심오하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사전은 우수한 편집진의 전문성뿐 아니라 지난 몇천 년 동안 몇백만 사람들이 꿈과 언어와 상상력이 반영된 전대미문의 세부적 어원을 수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어로 말하고 글을 쓴 사람은 모두 이 사전을 만드는 과정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글은 무척 길었고 아이들은 지겨워서 죽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아무도 지루하다는 표정을 짓지 않았다. 아이들은 이제 수업 시간이 반 이상 지났고 닉의 발표가 그냥 평범한 발표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다. 그것은 닉이 지금까지 생각해낸 시간 끌기 작전 가운데에서 최고였다. 그레인저 선생님도 이미 눈치채고 있었다. 교실 뒤에 있던 선생님이 창가로 걸어갔다. 닉은 사전을 읽으면서 힐끔힐끔 선생님을 훔쳐보았는데 그때마다 선생님의 눈빛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닉이 잠시도 쉬지 않고 내리 8분째 사전을 읽을 무렵 칠판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의 눈은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수업 시간은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다. 닉이 다음 문단을 읽으려는데 선생님이 말을 잘랐다. 그래, 거기까지가 좋겠구나, 니콜라스. 여러분, 니콜라스에게 박수를 쳐줍시다.
박수는 금방 그쳤다. 닉이 책가방과 메모지를 들고 자리에 앉을 무렵 선생님의 눈빛은 거의 원래대로 돌아왔고 닉을 보고 웃어주기까지 했다. 발표가 조금 길기는 했지만 선생님은 새겨 들으라는 듯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말했다. 아주 훌륭했어요. 우리말이 세계 어느 나라 말보다 낱말이 다양하다니 자랑스럽지 않나요? 선생님은 탁자 위에 있는 큰 사전을 가리켰다. 저 사전에는 45만 개의 낱말이 실려 있어요. 내 말이 맞지, 니콜라스? 그 사실을 혼자 힘으로 알아냈으니 너한테는 훨씬 더 의미가 크겠구나. 선생님은 닉을 보고 환하게 웃었다. 닉은 온몸에 힘이 쭉 빠졌다. 발표를 준비하는 것보다 더 괴로웠다. 뭐랄까? 마치 선생님의 귀염둥이가 된 기분이랄까? 선생님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다. 닉의 명성이 위태로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닉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질문을 던졌다. 맞아요. 그런데 왜 이런 낱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낱말은 저런 뜻인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개라는 말이 꼬리를 흔들며 왈왈 짖는 동물을 뜻한다고 누가 정했나요? 누가 그런 거죠? 선생님이 닉이 던진 미끼를 물었다. 누가 개를 개라고 했냐고? 네가 그런 거야, 니콜라스. 너와 나와 입안에 있는 아이들과 이 학교와 이 마을과 이 주와 이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자고 약속한 거야. 여기가 프랑스라면 그 털북숭이 네발 짐승은 다른 말로 그러니까 시앵이라고 불렀을 거야. 우리말로는 개지. 독일어로는 하운드이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다른 말이 있어. 하지만 이 교실에 있는 우리가 개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로 하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면 개는 그 이름으로 불릴 테고 나중에는 사전에도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될 거야. 사전에 나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만드는 거란다. 선생님은 닉을 똑바로 쳐다보며 다시 환하게 웃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 사전은 아주 똑똑한 사람 수백 명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법이나 마찬가지란다. 물론 법도 변하지만 꼭 변해야 할 때만 변하지. 새 낱말을 만들어야 할 때도 있지만 사전에 있는 낱말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전에 올라 있는 거야. 선생님이 시계를 보니 8분밖에 안 남아 있었다. 자, 오늘은 낱말 익힘책 12쪽 연습 문제를 풀기로 했지요. 숙제해온 것을 꺼내세요. 사라, 첫 번째 문장을 읽고 틀린 부분과 정답을 말해볼래? 선생님은 하루치 수업을 단 8분에 몰아서 했다. 동사, 명사, 전치사들이 정신없이 지나갔고 당연히 숙제도 있었다. 닉은 더 이상 선생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이 가는 길을 조금 늦추기는 했지만 과연 막았다고 할 수 있을까? 절대로 아니었다. 선생님은 도저히 물고 늘어지기 힘든 사람이다. 오늘만큼은.